대석이죠. 지금 잠시 뒤에 벌어질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자, 가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여러분께 말씀해드리실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연속해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통일부 출신의 첫 통일부 장관. 총 99회, 아깝네. 100회를 했어야 되는데. 남북회담에 직접 관여하셨고, 남북 합의서 67건의 협상 실무자면 최종 책임자로 참여하신 외교 통일 분야 고수 중에 고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너무, 물론 이력이 휘황찬란하긴 하지만 휘황찬란하기는 너무 우리 작가분들 휘황찬란하기는 무슨 우리는 자문료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경력이요. 그게. 자문료 한 16억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통일부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예. 자, 정세현 장관님 모시고 정세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상회담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희준님 벌써 문자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도 반가운 분이 나오셨네요. 장관님 알아보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는 봉도사도 춤추게 한다. 하하. 청취자의 문자는 정세현 장관님도 춤추게 한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인터뷰하면 늘 즐거워요, 저는. 예. 네.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환영 만찬. 네. 장관님 눈에는 쫙 보이시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이. 내가 무슨 투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동안에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 또 우리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정리하면, 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다는 못 맞히지만 비슷한 언저리는 좀, 건드릴 수 있겠죠. 예. 부부 동반 만찬, 환영 만찬이다? 원래 정상회기 할 때는, 영부인도 다 같이 동행하게 돼 있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부부 동반 만찬이죠. 예. 대통령하고 가면서 이제 예상 질문들, 예상 사항들 시뮬레이션을 일정도 없이 쫙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모든 정상회담은 사전에 그런 일종의 모의 회담이라고 그럴까.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외교라고 그럴까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마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국제 외교가에서 대한민국 실종됐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탄핵 이후로 정확하게 보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6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상에 세계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이상한 나라였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구에 좀 반전시켜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죠. 아까 이제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국제사회 특히 외교가에서 보이지 않았던 소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제 외교계에 복귀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죠.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50일 동안 국내 정치, 대통령은 이런 거네. 심지어는 SNS상에 돈 안 들이고 복지 국가로 이민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니까 미세먼지도 없어졌어요. 이럴 정도로 국내 정치 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지지율이 70% 중반대.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과장이고. 예. 계속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예. 겹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이었었죠. 예. 노무현 정부 말년에 비서실장이었었지만 저는 초기에 일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도 그때 이제 일종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캠프 역할을 했던 남북경제연합위원회에 제가 또 무슨 고문을 맡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10년의 힘위원회라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장차관 출신 한 60, 70명이 모였던 10년의 힘위원회라는 정책자문단에다가 또 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새 정부 취임 이후에 통일외교안보 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자문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그렇게 뭐 가깝다 친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정치인들하고는 그렇게 잘 사귀지를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엄밀하게 보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막 양사까지 도망간 거로 이리 오세요 그러고 끄집어 나온 거니까. 그래도 자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으니까 선거를 치러서 당선된다는 것은 보통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선거직 출신이지만 선출직 출신이지만은 선거를 견뎌낸 사람들은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알겠습니다. 협상력이 탁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조용해 보이지만은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해놓고 조율하고 돌아오실 거라고 봐요. 저희는 깜짝 놀란 게 대통령 선거 직전에 타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했는데 평상시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결단력 있는 좀 무서워 보이는 사진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타이틀이 뭐냐면 negotiator, 협상가. 근데 그 얼굴이요. 5.18 광주항쟁 추도사를 읽을 때, 기념사를 읽을 때, 그 표정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야, 이 진짜 포토그래퍼, 사진사가 정말 정확하게 봤구나. 근데 타임즈에서 왜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였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봤던 거 아니에요? 타임지 기자가 그런 걸 꿰뚫어 봤던 거겠죠.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그래서 웃으면서 가만 보면 이제 표정을 항상 남의 말을 들을 때 아주 눈을 똑바로 크게 뜨고 빙긋이 웃으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도 뭐라 그럴까, 핵심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내놓을 때 보면은 할 말 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 협상가다. 그리고 자기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목표는 반드시 끌어내더라 하는 그런 그 기록을 어디서 찾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나오시니까 엄청난 지지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 얘기가 제일 많아요. 박고님, 정세현 장관님 얼굴 목소리 묵직하니 좋아요. 2494님, 장관님 반갑습니다. 의정부 시민으로서 뿌듯합니다. 게다가 잘생기셨어요. 멋짐. 자, 김도현님, 협상의 달인 장관님 멋져요. 9535님, 정세현 장관님 존경합니다. 김범수님, 봉도사님과 정도사님의 한미 정상회담 돗자리 콜라보 기대됩니다. 김범수님, 멋쟁이 정세현 장관님 오셨네요. 반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박성재님, 오, 대단한 분이 나오셨네. 오선영님, 목소리 많이 들어본 분이네요. 크크, 보라로 얼굴을 확인합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뭘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단 한미동맹이라고는 명분을 내걸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한국이 협조하기를 바라는
그럴 겁니다. 예. 우선 첫째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예. 두 번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통상 문제가 또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예. 한미 FTA는 재협상하겠다는 걸 후보실 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그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소위 밑자리는 최소한도 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외교안보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협조를 얻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한국의 협조를 끌어낸다. 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한미동맹이라고 하지 않고 위대한 한미동맹이다. 미국 측 입장에서요. 글쎄요. 말 속에 그 참 칼이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말 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듣기 좋은 말이죠. 예. 그러나 그 위대한이라는 한미동맹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렇죠. 책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그 요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들여라. 예. 동맹은 위대하다. 위대한 동맹을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일종의 이 압력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좀 겁나네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한미간 남북간 관계 협상을 오랫동안 하셨어도 이렇게 정상회담 두면 직접 장관님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좀 떨리죠. 국민들은 그 도리로서 긴장하고 지켜봐야죠. 우리 측에서 원하는 수준, 맥시멈, 미니멈. 이번 한미동맹 그 협상에서 맥시멈 어디까지 가고 미니멈은 이 정도 선이 밀리면 안 되겠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뭐 받아낸다고 그럴까 그 한미 정상 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으로 삼고 외교안보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외교안보를 풀어나간다는 얘기는 그게 우리 운명의 소위 주인공,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객체가 아니라 그 주체가 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뭐 육자회담이든지 또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단초를 연다고 그럴까 그 출발점을 여는데 열어나가는데 우리가 좀 상황을 주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객체에서 주체로. 객체에서 주체로. 그러려면 이제 남북관계를 먼저 북핵 문제 해결 과정보다도 남북관계 개선 과정을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야 됩니다. 남북관계가. 반발짝 정도 앞서가야 된다. 너무 앞서면 또 미국도 반발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 거의 그 대북 적대 의식이 강한 분들이 반발을 해요. 그건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보다 한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런 데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해를 해주는 그저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편을 빌린다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핸들을 한국이 잡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고 그리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아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맥시멈이고 미니멈은 미국이 그 앞서가는데 우리를 그 따돌리고 북한하고 먼저 미국이 협상을 하거나 판을 짜놓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도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미북 관계가 그 미북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은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정도의 협조 관계 이거는 구축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탄핵 와중에 있을 때
미국과 북한이 비공개적으로 1년 동안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왕따 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 이제 과거에는 통미봉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하는데 그 콩글리시라면서요? 그럼 콩글리시죠. 예. 코리아 패싱. 그래도 콩글리시가 가끔은 더 알아듣기 쉽지. 예. 정확한 표현은 콜드 숄더링, 어깨를 차게 만든다는데 이거보다 코리아 패싱이 더 듣기가 편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의 달인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이희주님, 뭐래도 국익에 도움이 되게 알아서 잘하실 거라 봅니다. 언론에서 난도질만 안 한다면요. 이야, 이분 정답이네. 장관님, 근데요. 대통령 정상회담이 실패하길 바라는 측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대한민국의 이른바 수구 언론들 왜 그렇게 마치 훈수하는 척하면서 실패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듯한 그 기사의 뉘앙스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이번 회담에서 제일 좋은 것은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 과정보다 한 반발짝 정도 앞서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핸들을 잡고. 그렇지, 핸들을 잡는 거고 그런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북쪽과의 관계 개선이 그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동안에 대북 적대 상황 또는 분단 상황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침해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응? 이른바 자기를 이 기득권을 유지할 때 늘 뭐라고 그랬었냐면 종북 좌파를 비판했던. 그러니까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제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랬었죠. 근데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라는 것이 눈앞에 현실로 되고 피부에 닿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통일 또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자기의 기득권을 허무는 어떤 침해하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서 느끼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요. 그게 남남 갈등입니다.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남남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랬었죠. 대북 정책이 그냥 말로는 있었지만은 추상이었었는데 추상적이었지. 그런데 그 정책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니까 뭐 평양을 막 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북한도 뭐 사람이 살고 있더라. 얼굴 새빨갛고 뿔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반북 또는 대북 적대를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들이라는 게 있어요. 뭐 반공단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방위산업이라는 것도 대북 적대 관계가 계속 이 방산 비리라는 것도 대북 적대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이게 무기 증강으로 막 나가야 되고 무기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이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분단 체제에서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빼고 나서 이번 회담이 너무 잘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얘기를 갖고 그렇게 난도질을 해놨나요? 바로 그거예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애국자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장관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글쎄 그것이 또 뉴스거리가 됐던데 문재인 교수하고는 평소에도 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대화도 많이 해서 미국 가서 그 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평소에 했던 얘기예요. 그게. 고릴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희준님 벌써 문자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도 반가운 분이 나오셨네요. 장관님 알아보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는 봉도사도 춤추게 한다. 하하. 청취자의 문자는 정세현 장관님도 춤추게 한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인터뷰하면 늘 즐거워요, 저는. 예. 네.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환영 만찬. 네. 장관님 눈에는 쫙 보이시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이. 에이, 내가 무슨 뭐 투시력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동안에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 예. 또 우리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정리하면, 예. 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다는 못 맞히지만 비슷한 언저리는 좀 건드릴 수 있겠죠. 예. 네. 부부 동반 만찬, 환영 만찬이다? 원래 정상회기 할 때는, 영부인도 다 같이 동행하게 돼 있고, 예. 미국에서는 당연히 2012년 대선 때도 그때 이제 일종의 통일외교 안보 분야의 캠프 역할을 했던 남북경제연합위원회에 제가 또 무슨 고문을 맡았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10년의 힘위원회라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장차관 출신 한 60, 70명이 모였던 10년의 예. 힘위원회라는 정책자문단에 내가 또 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새 정부 취임 이후에 통일외교 안보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예. 자문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그렇게 가깝다 친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정치인들하고는 그렇게 잘 사귀지를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엄밀하게 보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막 양사까지 도망간 거로 이리 오세요 그러고 끄집어 나온 거니까. 그래도 자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고 예.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으니까 선거를 치러서 당선된다는 것은 예. 보통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직 출신이지만 선출직 출신이지만은 선거를 견뎌낸 사람들은 저는 좀 되지 않았고 그래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이상한 나라였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에 좀 반전시켜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죠. 예. 아까 이제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국제사회 특히 외교가에서 보이지 않았던 소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제 외교계 복귀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죠. 예.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근 한 50일 동안 국내 정치, 대통령은 이런 거네. 심지어는 SNS상에 돈 안 들이고 복지 국가로 이민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니까 미세먼지도 없어졌어요. 이럴 정도로 국내 정치 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지지율이 70% 중반대.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과장이고. 예. 계속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겹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일을 했죠.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이었었죠. 노무현 정부 말년에는 비서실장이었었지만 저는 초기에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대석이죠. 지금 잠시 뒤에 벌어질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자, 가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실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연속해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통일부 출신의 첫 통일부 장관. 총 99회, 아깝네요. 100회를 했어야 되는데. 남북회담에 직접 관여하셨고, 남북 합의서 67건의 협상 실무자면 최종 책임자로 참여하신 외교 통일 분야 고수 중에 고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
물론 이력이 휘황찬란하긴 하지만 휘황찬란하기는 너무 우리 작가분들이 휘황찬란하기는 무슨 우리는 자문료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경력이요. 그게. 자문료 한 16억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통일부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예. 자, 정세현 장관님 모시고 정세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상회담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동반 만찬이죠. 예. 네. 대통령하고 가면서 이제 그 예상 질문들, 예상 사항들 시뮬레이션을 뭐 일정도 없이 쫙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모든 정상회담은 사전에 그런 일종의 모의 회담이라고 그럴까.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외교라고 그럴까 그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마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국제 외교가에서 대한민국은 실종됐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탄핵 이후로 정확하게 보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6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상에 세계 뭐 얼굴을 나타